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 지난 시간에 만난 박미연 대표님의 인터뷰 어떠셨나요? 업사이클링도 환경과 관련된 직업이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환경과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PD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눈물 시리즈로 유명한 김진만 PD님인데요. PD라는 직업에서 어떻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번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학습 목표. 인터뷰 내용을 보고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직업의 그린 멘토를 통해 나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 오늘은 지난 차 씨와 같이 그린 멘토인 김진만 PD님의 인터뷰를 통하여 환경을 위해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제 김진만 PD님이 자연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다큐 PD 김진만 PD님을 만나다. 김진만 PD는 현재 MBC 시사교양국 PD로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 등 눈물 시리즈의 연출을 맡으면서 이를 통하여 사람 사이의 진정성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PD입니다.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세계와 통하는 31일간의 제주여행 강연과 환경부가 선정한 11인의 전문가로 초록 나침반과 같은 여러 환경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1 제2회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대상 방송 다큐 대상, 201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방송영상 그랑프리 부문 대통령상 등의 수상 경력을 가진 김진만 PD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교양제작부에서 일하고 있고 횟수로는 1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능 PD로 시작해서 지금 교양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PD로 전향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떨어졌죠?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대학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즐기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법고시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다른 공부들은 여럿이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 많지만 유독 고시 공부는 혼자 하는 공부가 많다 보니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시험에서 떨어졌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후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던 찰나에 우연히 학교에서 김영희 PD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PD의 생활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PD를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나의 생각을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책 보고 영화 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매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PD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니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와 달리 재미있었는데 운이 좋게 PD가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PD가 되시고 나서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많은 화제가 된 지구의 눈물 시리즈, 무너지는 유빙, 사라지는 아마존 밀림 등 여러 환경 문제가 꾸밈없이 나타나는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특별히 눈물 시리즈를 기획하신 의도가 있으신가요? 처음엔 MBC 예능국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설레지 않아서 다큐멘터리 분야로 옮겼는데 솔직히 다큐 PD가 된 후에도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평범했어요.
지구의 눈물 시리즈를 찍으면서 비로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느꼈고 관심이 자란 거죠. 눈물 시리즈는 지구의 원시적인 모습을 고화질 영상에 담으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라는 확신으로 시작했어요. 자연의 신비와 환경 파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아마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눈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문명과 접촉하지 않은 조회족이었는데요. 처음 조회족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브라질 법규상 원시 부족은 촬영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브라질 정부의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 5에서 7년에 한 번씩 기부금을 받고 촬영을 허가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신청했는데 그때도 조회족은 촬영할 수 없었고 와우라족을 촬영했어요. 그들은 모두 나체였고 원시적 느낌도 강해 조회족을 찍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집 뒤에 오토바이를 숨겨두었더라고요. 스스로를 관광상품으로 만든 모습에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애초 기획대로 문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진짜 원시 부족을 취재하기로 했고 10개월 동안 공을 들여 조회족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회족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연에서 얻는 모습이 말 그대로 자연스러웠어요. 와우라족은 보여주기식 사냥을 하기 때문에 활 쏘는 걸 번번이 실패하는데 조회족은 수렵 생활이 일상이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조회족은 욕심이 없었어요. 다른 부족들은 동물을 마구잡이로 죽여서 사냥터가 점점 멀어지고 장거리 이동을 위해 탈 것이 필요해지면 문명의 힘을 빌리거든요. 하지만 조회족은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더 이상은 잡지 않아요. 조금만 가면 훨씬 많은 사냥감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주어진 몫에 만족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명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생겼어요.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요? 조회족 집은 벽도 없고 담도 없어서 서로의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같이 나눠 쓰고 탐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환경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는 모두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PD님께서 우여곡절을 거쳐 부족들을 만났지만 소통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서로 잘 모르고 언어도 다른 인간 사이에서의 소통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이야기할 때 정말로 내가 저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는 방송을 위해 너희를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너희의 삶이 궁금하고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겸손이 필요하게 되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당연히 인정하고 그 모습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대단하다고 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이 변화해줘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줘요. 특히 진정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하는 연애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야 하고 많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받은 만큼 뭔가를 해주는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연애한다는 마음을 갖고 소통한다면 훨씬 더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사이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게 되네요. 그럼 눈물 시리즈에 관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다큐를 제작하시면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어디인가요?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보다 가장 적다고 생각한 곳은 남극이었어요. 남극은 사람이 살 수 없고 단지 기지 몇 개만 있는 정도잖아요. 북극은 온난화, 아프리카는 사막화, 아마존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 벌채와 같은 환경오염이 심각했지만 남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극 조약에 의해서 개발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과학적 탐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서 깨끗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팀이 베처바이지라는 섬에 갔는데 팀이 가기 전 해에 펭귄이 1,800마리가 태어났는데 8마리만 살아서 돌아갔다고 해요. 1,792마리가 죽은 거죠. 빙부에서 깨져나간 빙산이 펭귄의 서식지를 막아서 펭귄들이 먹이를 잡으러 갈 수 없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극도 환경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죠. 남극이 환경오염은 가장 적지만 결코 없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방금 질문에서 PD님께서는 아마존의 환경오염이 사람의 욕심에 있다고 하셨고, 또 한 잡지의 인터뷰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사람의 욕심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편리해지기 위해 생긴 것이에요. 문명, 즉 산업화가 발달했지만 결국 우리가 행복해졌냐는 거죠. 조회족을 보면 집 사이에 벽도 없고 심지어 서로의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물건도 다 같이 나눠 쓰고 탐내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PD님은 이런 환경에 대한 다큐도 있지만 이전에는 인간에 대한 주제도 다루셨고 또 다큐의 최종 목표를 휴머니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PD님의 다큐에서 보여지는 휴머니즘과 환경적인 요소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휴머니즘이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적 모습이죠.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 존재의 자체를 인정해주고 과거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모습의 북극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족민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곤충이 될 수도 있고 펭귄이 될 수도 있죠. 그들이 산 삶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방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인간들이 노력을 해주는 것들 때문에 환경과 휴머니즘은 통한다고 생각해요. 휴머니즘이 나와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PD님을 이끌어준 멘토 같은 분이 있었나요? 제 멘토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에요. 미래소년 코난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엔 아주 또렷한 환경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람계곡 사람들은 변질된 곤충 오무를 죽이려 하죠. 하지만 오무는 독가스를 정화하는 고마운 존재였어요.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그 생물을 판단하고 우리에게 해롭다고 느끼면 없애버리죠. 이제라도 우리의 오만을 깨닫고 더 이상 환경을 짓밟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느끼고 고민했던 것들이 내 작품들 속에 많이 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PD님을 멘토로 생각하고 PD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조언의 말씀 부탁드려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을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 있죠. 경험이라는 게 간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요. 비록 지금은 학생이니까 책을 통해 경험을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영화도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김진만 PD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점과 자신의 위치에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네요. 또한 휴머니즘과 환경적인 연결고리가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모습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김진만 PD님이 눈물 시리즈를 기획한 의도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김진만 PD님이 생각하는 휴머니즘과 환경적인 요소들 간의 연결고리를 적어보세요. 오늘 김진만 PD님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직업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제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속에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